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가 겹쳤습니다. 친 비트코인 인사처럼 행동하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 데 이어 탈중앙화, 에너지 소비 등 이슈를 언급하며 비트코인을 비판했는데요. 이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이 출렁였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심화된 가운데 중국이 더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중국이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왜 다시 엄포를 놓은 걸까요? 그 이면을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도기자의 한 주 정리입니다.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암호화폐와의 전쟁 나선 중국, 모든 행위 엄벌이라는 내용인데요. 19일 국영금융유관협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기관들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해선 안 된다고 재확인했다. 또한 개인들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적 거래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대중들도 자신들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금융활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들 협회는 특히 가상자산과 법정화폐를 서로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중개 서비스 제공, 토큰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거래 등 모든 행위는 형사상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이번 내용은 중국이 과거에 내놨던 경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사를 마저 보시겠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 투기 광풍이 불자 가상자산 공개, ICO를 금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해왔다. 또 2018년에는 중국 내 가상자산 채굴업체의 정기 공급을 차단하고 가상자산 개인 간 거래도 금지시켰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금융 서비스도 전면 금지돼 있다. 즉 이미 금지가 돼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엄포를 놓은 거죠.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이 배경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가 있습니다. 중국은 CBDC에 DCEP란 명칭을 붙이고 개발 및 유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전 세계 국가 가운데 CBDC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CBDC를 연구해왔죠. 중국이 DCEP에 이렇게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디지털 화폐로 미국과의 통화 주권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둘째, 손바닥 보듯 통화 흐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사에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요. 안유하의 이코노믹스, 상용화 앞둔 DCEP, 알리페이, 위챗페이 넘는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손바닥 보듯 통화 흐름 통제 가능. 사실 개인보다 국가 차원에서 더 큰 편의가 많다. 예를 들면 디지털 위안화의 결제 정보는 개인은 물론 시중은행조차 조사할 수 없지만 중앙은행은 통화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 부정부패 척결, 돈 세탁 방지 또는 이 같은 거래 자료를 입수해 후속 경제 전략을 마련하는 효과까지 편익이 적지 않다. 즉,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국가의 통제 밖에 있는 암호화폐는 불편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중국의 엄포는 기존에 발행된 암호화폐를 견제하고 DCEP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보 역시 통화 패권을 가져가려는 중국 입장에선 탐탐치 않아 보였을 겁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방증이기도 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강력히 통제하려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하락이 단기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디센터 도혜리 기자였습니다.